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6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7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처음으로 타이완과 필리핀을 제1도련선 안보협력 구상이라는 공동 방위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의 당장 한학상에 중국의 푸단 대학교 거자광 교수에게 수상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국제 청년 엘리트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에 미국과 캐나다 청년 지도자들을 초청해 어제 공식 개강했습니다. 아프리카발 에볼라 국경 통제를 위해 타이완 질병관리에서는 4단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염 지역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한 8명 모두 무증상입니다. 옛 수로를 따라서 항해한 타이완 다우족 널빤지 어선이 어제 필리핀 바탄 제도에 도착해 300년 항해 루트를 재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6월 중순 통과시킨 2027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처음으로 타이완과 필리핀을 각각 독립된 방위 대상으로 취급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양국을 제1도련선 안보협력구상이라는 공동 방위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 군정차관 쉬스지에는 오늘 6월 17일 이 법원에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타이완 안보협력구상의 목적은 자금 지원 권한 부여, 연합 훈련, 군사 물자 비축 등을 통해서 타이완이 영내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 측이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규모와 범위,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뿐이며 기본적인 내용과 운영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7 국방수권법에는 미 의회가 국방부의 제1도련선을 위한 새로운 전쟁 예비 물자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 쉬 차관은 탄약 비축과 관련된 내용은 타이완을 포함한 제1도련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도 관련 내용을 막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더 파악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제7회 탕상 한학상 수상자가 오늘 6월 17일 발표됐습니다. 중국 푸단 대학교 문사연구원 및 역사학과 석좌 교수 거자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탕상재단은 거자광 교수가 중국 고대 사상과 학술사 연구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초기 선종, 도교, 철학사 연구에서부터 최근에 무엇이 중국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어졌으며 중국어권 지식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북미, 유럽 학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거자광 교수의 연구 분야는 중국의 사상사, 종교사, 고전문학, 문헌학 등 다양한 영역을 걸쳐 있지만 특히 사상사 연구에서의 성과가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자광 교수는 수상소감 영상에서 탕상이 중국 연구의 국제화와 다원화를 촉진해 중국학을 세계 학문의 무대로 끌어올렸다며 이러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한학 연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청년 엘리트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모자이크 타이완의 중화민국 외교부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 청년 지도자들을 초청해 어제 공식 개강을 시작으로 타이완 연수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린자롱 외교장관은 어제 6월 16일 SNS를 통해서 타이완은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이자 국제사회의 선한 힘이라며 참가자들이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시야를 넓혀 자신만의 타이완 모자이크, 타이완 퍼즐을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린 장관은 올해는 참가자들이 민주주의 가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사회회복력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타이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게시글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타이완이 세계가 신뢰하는 협력 파트너이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체류기간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발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가 에볼라 확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질병관제소 대변인은 오늘 6월 17일 발표해서 타이완은 4단계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며 방어선을 구축했고 현재까지 감염 지역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한 8명 모두 무증상이라고 밝히고 질병관제소는 관련 국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충분한 의료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통제 조치 관련 4단계란 5월 27일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 5월 27일부터 정부 부처 간 국경보안협력 1단계로 기내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21일간의 자가 건강관리 협조 의무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로부터의 입국 일시 중단, 입국 시 무료 자가 검사의 지속적 시행 등입니다. 타이완 16개 법정 원주민족 가운데 다우족이 거주하는 타이완 남동부 외딴섬 란위의 다우족 원주민은 3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이 란위 섬으로 항행해 올 때 이용했던 항로를 따라가기 위해 란위 바탄 300년 만에 첫 항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타이완의 중앙사는 어제 6월 16일 보도에서 란위섬 다우족의 필리핀 바탄 제도 간의 항행은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우족 전통 아름다운 널빤지 어선은 20명이 노를 젓는 목조 어선으로 다우족 언어로 타타라라고 합니다. 조상의 족적을 찾는 란위 바탄 항해에 쓴 타타라는 오바이안 황금 우정호로 명명됐습니다. 중화민국 원주민족위원회, 원주민 문화사업재단 그리고 란위섬 6개 다우족 부락이 함께 제작한 20인승 전통 타타라선 오바이안 황금 우정호는 지난 3월에 건조 완료돼 4월 28일 시험 항행에 이어서 6월 9일 전통 진수식을 갖고 6월 15일 란위 롱먼항에서 출항해 바탄 제도로 향했습니다. 또한 6월 16일 오후 바탄 제도 마하타오 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바이아는 다우족 언어로 남성이 착용하는 황금 가슴 장식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란위와 바탄 제도 주민들이 해상 교역을 통해서 공유했던 중요한 문화적 기억을 상징합니다. 이번 란위 바탄 300년 만의 첫 항행 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준비됐으며 사용한 오바이안 황금 우정호는 현대에 건조된 대형 다우족 전통 타타라선 가운데 하나로 선박 길이는 약 12m, 2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항행에서 총 60명의 노군이 교대로 참여해 순수 인력만으로 배를 움직이며 100해리가 넘는 바시 해협과 쿠로시오 해유를 건너 바탄 제도로 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지역의 우정을 다시 이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 위원장은 6월 15일 출항식에서 오바얀 황금 우정호를 바탄 주정부의 교육 및 문화 홍보용으로 기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바탄제도 아구토 주지사는 내년 2027년에 바탄의 이바탄족 주민들이 같은 조상들의 항로를 따라서 란위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